안녕하세요. 드라마이튼 시민남자 리뷰어즈입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뻥하고 터져버린 내 남편과 결혼해줘 6회 엔딩. 적잖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엔딩이었죠. 이게 두 사람이 서로 정체를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서로의 정체가 밝혀지는 방법이 원작과 크게 다르다 보니 어느 정도 어색하게 다가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갑자기 BTS의 노래로 서로를 알아보는 것도 놀라움 중 하나였겠죠. 하지만 어제 올린 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원작을 안 본 저는 BTS의 등장이 갑작스럽긴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선 충분히 납득도 가고 좋은 엔딩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서로의 정체를 아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유지혁과 강지원의 감정이었을 것 같은데, 지난 5회와 6회를 통해 강지원에 대한 유지혁의 마음을 충분히 보여준 터라 둘 사이의 핑크빛 기류까진 아니었어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충분히 생긴 바 타이밍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시기상 빠르진 않나? 조금 더 두 사람에게 뭔가 마음이 생긴 뒤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돌아가는 분위기상 이미 전개가 큰 틀을 제외하곤 각색이 많이 되고 있으니 정체가 빨리 발각된 것도 후반부 전개를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각색된 전개가 재벌집 참외 아들처럼 모든 이들을 경악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제 강지원, 유지혁 두 사람은 서로 마법 같은 기회를 얻어 10년 전으로 돌아온 회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다음 주 7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이들 앞에 펼쳐질까요? 7회 예고편을 꼼꼼히 살펴보면 앞으로 이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상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예고편에 가장 먼저 등장한 장면은 역시나 강지원과 유지혁의 대화입니다. 예고편 곳곳에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들이 입었던 옷으로 유추해 볼 때 옥상에서 서로의 정체를 안 뒤 바로 유지혁의 집으로 향한 듯하죠. 물론 다른 곳에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역시나 집이 가장 편했을 겁니다. 왜냐?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얘기를 공공장소에서 하긴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유지혁이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겠죠. 바로 자신을 회귀시켜준 고양이이자 강지원과 자신을 계속 이어준 매개체였던 고양이, 그걸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 안 가는 강지원을 납득시키려면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할 테니까요. 저번 리뷰에서도 얘기했듯 회귀 전 두 사람의 사이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지혁은 오래전부터 강지원을 좋아했던데 반해 강지원에게 유지혁은 그냥 직장 상사였죠. 그러니 유지혁은 거기서부터 강지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아마 유지혁이 강지원의 납골당에 서 있던 장면도 회귀 이전의 삶을 설명하는 장면 중 하나였겠죠. 처음 만났던 캠퍼스 잔디밭 얘기부터 그 이후 고양이를 살펴주던 강지원을 봤던 이야기, 그리고 그 고양이가 왜 자신의 집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용기가 없었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었겠죠. 회사에서 제외를 한 뒤 강지원의 곁에 박민환이 있었기에 그저 지켜만 봤고, 그렇게 해서 잘 살겠거니 바라만 보다가 결국 장례식장에서 당신을 봤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지옥 속에서 살았는지 알게 된 뒤 내 시간도 그때같이 멈춰버렸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2회차 인생을 얻었고, 당신이 보여준 지폐 속 하트를 본 뒤 나를 살려준 사람도 당신 아버지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두 번째 인생에선 당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아마도 7회 초반이 설명과 회상으로 또 시간을 좀 잡아먹겠죠. 하지만 강지원은 그의 도움을 처음에는 거절할 듯 싶습니다. 이미 기획안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때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웠고, 강지원도 2회차 인생을 사는 만큼 1회차 인생과는 다른 뭔가 스스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겠죠. 물론 유지혁의 마음이 고마운 건 맞지만 솔직히 유지혁이 이 일에 끼어들었을 때 회귀의 룰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몰라 불안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불행이 유지혁에게 갈 수도 있다고 충분히 걱정할 만하니까요. 아마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대신 차후 자신이 하는 복수에 간접적인 도움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민환과 정수민이 같이 있을 수 있게 둘만 출장을 보낸다든지, 혹은 자신이 두 사람을 이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유지혁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7회 예고편에 등장하는 야유의 장면도 혹시 강지원의 부탁을 받은 유지혁의 그림이 아닐까
예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원이는 유지혁의 도움을 받은 상황이던 아니던 그 야유회에서 이번에는 확실히 두 사람을 이어줄 계획을 세우죠. 바로 질투작전. 정수민은 지난 회차에서 이미 박민환을 꼬여내기로 했지만 쉽게 덤비진 않았습니다. 아주 살살 약만 올리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자신에게 거의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한 박민환이 여전히 강지원에게 꽂혀있고 사이가 시큰둥하다고 생각했던 강지원이 여전히 박민환에게 목을 메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반대로 자신이 마음이 급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에 그런 장면이 등장한 거죠. 정수민을 사이에 둔 박민환이 강지원에게 날 가진 기분이 어때? 물어보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강지원의 반응이 너무 사랑스럽다면 정수민은 마음이 급해지겠죠. 얘네들이 다시 좋아지는 건가 싶어서요. 야유회를 가서도 마찬가지죠. 게임할 때 박민환과 일부러 달달한 분위기를 계속 연출하고 급기야 한 번도 정수민에게 화를 내지 않던 강지원이 화도 내는 겁니다. 왜 내 남자친구와 자꾸 가깝게 지냐 나는 둥 하면서 게임을 일부러 격하게 하는 거죠. 예고편에 등장한 머리채를 잡는 장면도 그 일부일 듯 하고요. 박민환을 놓고 싸우는 듯 하면서 정수민을 살살 긁는 거죠. 더 이상 간보지 말고 빨리 박민환을 꼬시려고 말입니다. 과연 강지원의 작전이 잘 먹혀서 정수민이 드디어 박민환에게 대놓고 들이대는 모습이 7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예고편에 등장한 장면 중 제일 기대되는 또 하나의 예상, 바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유희연에게 핑크빛 봄날이 찾아올 것이다. 예고편에 단 한 장면 유희연이 등장한 장면은 바로 오빠를 부르며 그녀가 어딘가 도착한 모습이었는데요. 딱 봐도 그곳은 유지혁이 백은호를 만나러 와 술 취해 쓰러진 베르테르 같았습니다. 유지혁이 술에 취해 쓰러지자 백은호가 유희연을 부른 듯하죠. 때마침 유희연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유희연이 유지혁 때리러 베르테르에 온 것이랑 핑크빛 봄날이랑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왠지 지난 6회에서 유희연이 백은호의 케이크를 먹으며 했던 말이 모두 복선은 아닐까 싶습니다. 유희연은 케이크를 먹으며 이 케이크는 사랑 그 자체라고 했는데 그게 유희연이 백은호와 사랑에 빠진다는 힌트인 거죠. 왜냐? 케이크는 유희연 혼자 먹었거든요. 강지원이 동료와 함께 먹고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그녀는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희연이 사랑스러운 케이크를 딱 먹자마자 백은호에게 전화가 걸려와 두 사람이 직접 통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안면을 튼 것도 복선일 수 있겠죠. 왜냐? 6회에 그런 장면이 등장하자마자 7회의 유희연이 베르테르에 찾아가 백은호를 직접 볼 일이 생겼잖아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또한 어차피 저희는 강지원과 유지혁이 해피엔딩을 만들어낼 걸 알기 때문에 남은 두 사람, 그러니까 지원이를 아끼는 희연과 은호가 이어지는 것도 또 다른 해피엔딩 아닐까요? 희연이 케이크에 대한 맛을 표현한 멘트, 이건 마치 뉴질랜드에서 뛰어놀던 사냥이 진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한 후 짠 우유로 만든 케이크다. 저 멘트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은호이고 두 사람이 진짜 두 명의 아이를 낳는다면 가장 완벽한 떡밥 회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